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데요. 27페이지에 등록의 효력 소멸이 나와요. 아까 전 시간에는 등록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걸 봤다면 이번엔 등록 효력의 상실 또는 소멸이라고 하는데, 거기 네 가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네 가지도 좀 기억을 하면 이런 문제 푸는데 매우 수월한데, 거기 보면 사망 해산. 여러분들 이제 법에서는 아무튼 사람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이제 민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인, 여러분 출생, 이제 사망 시기를 우리가 권리 능력 시기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법인은 여러분 설립 등기 시부터 해산 시까지를 우리가 권리 능력 시기라고 합니다. 이 상식으로 이 법에서. 그래서 앞으로 민법, 공법 다 이제 공시법, 자연인과 법인을 크게 나눠줘요. 법에서. 그래서 법인은 해산시가 쉽게 말하면 자연인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중개업자도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중개업자가 사망을 해버렸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드디어 등록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법을 위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등록이라는 취소 처분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폐업.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폐업해버리면은 등록 효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자격증은 살아있죠? 그래서 자격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거나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이 갖춰지면 또 등록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사망해버리면 이제 아까 다 없어져 버린다 했잖아.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대표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또 나중에 등록할 수는 있어요. 요건을 갖춰서. 사망만 자격증은 없어지는 거고 자격증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넘겨보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등록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자격증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 목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다니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 가지고,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로 처벌돼요. 무등록. 그래서 이 제재를 많이 물어요. 자, 그래서 의의를 봤더니 등록하지 않거나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했다가 효력이 상실이 됐다가 중개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튼 등록 효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알면 되고. 2번, 그는 무등록의 유형, 종류에는 그 몇 가지를 왜 써놨는데, 지금 2번 봐봐요. 등록 취소 또 나와 있잖아. 3번 폐업 나와 있잖아. 4번 사망 해산. 이건 다 등록 효력이 없는 상태. 다 무등록으로 처벌됩니다. 1번을 봐요. 아예 처음부터 등록 안 한 거 1번은. 5번이 또 이미 시험에 한번 물었어요. 등록을 신청을 했어. 아까 며칠 내에 등록 처분해줘? 7일이라 했잖아. 7일. 그래서 등록되기 전이니까 신청만 해놓고 등록이 되기 전에 중개업을 하다가 걸리면 이건 무등록으로 처벌된다니까. 왜냐하면 등록 신청했어도 요건에 미달되면 심사했다가 등록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그게 7일 아까 날짜라고 했어요. 요즘 7자가 대한민국 전반을 흔들잖아. 7시간. 도대체 그 7시간 어디서 뭐 했냐. 이게 지금 난리 아니야. 그 7자. 잘 기억해야요. 7자. 3번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효력은 유효. 동글뱅이. 단 무등록 중개행위인 위법행위를 구성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처벌이 뭐라고? 3-2라고 했잖아 아까. 3이 3년 이하 징역이요. 2가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제 간단한 것은 미리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처벌을 얘기할 때도 쉽게 접근이 되니까. 뭐 다 지금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처벌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얘기예요. A와 B가 있어.
이 두 사람이 2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걸 소개한 사람이 갑이었다니까. 근데 갑이란 자가 원래는 우리 동네에 중개업자였거든. 근데 이 자가 일주 전에 알고 봤더니 폐업했었네. 어? 폐업한 이후에 우리를 해줬더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업하고 했으면 뭐요? 등록 상태에서 했죠. 그럼 이 자는 걸리면 3-2로 처벌되겠죠. 그랬을 때 이 매매계약 이미 이사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벌써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거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그 동글뱅이 칠하고 있잖아. 그 핵심을 못 찾으면 엉터리요. 그래서 이 매매는 그대로 유효해요. 이자만 처벌받을 뿐이지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무효가 돼버린다면 이 사람들 뭐예요? 원상 회복해서 다시 이사 나와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야, 짐 싸라. 왜요? 이 걸렸단다 하면서 우리 이사 가야 된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 무등록자가 많을 텐데 일망타진해가지고 다 잡았어. 그럼 다 이사 가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처벌만 되고 이게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법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유효로 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또 들어가 있는데 판례가는 그럼 이 무등록자가 이 사람들한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단 매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자들은 지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는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지.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 네? 그게 이제 대립이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판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돈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등록자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알았어. 그럼 이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얼른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얼른 사야지. 이건 유효니까. 유효자. 돈 달라고 하면 수수료 달라고 하면 뭐야? 3-2가 뭔지 아냐?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남 세롬의 학원증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3-.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요. 제가 학원 다니는 걸 하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수수료도 안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절 등록의 결격 사유. 결격. 이제 결격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려울 것이 없거든요. 쓸데없는 것을 봐서는 안 돼. 그래서 왜냐하면 법의 종합 내용이거든. 우리나라의 법에. 그럼 여러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 결격자가 언제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거든. 그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결격이라는 말은 공무원 시험 결격, 뭐 법인의 이사가 될 결격. 그래서 법에서는 이 결격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인격에 흠이 있다는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나왔었는데 얼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3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가보면 그 맨 밑에 하단에 결격 사유의 효과라고 나오잖아. 여기 페이지는 맨 밑에 써졌잖아. 아라비아 숫자로. 그 페이지를 못 찾아. 위에 써진 게 아니라 맨 밑에. 그러면 그 결격의 효과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미성년자 결격이란 말을 나왔었죠. 수형자도 나왔었지. 그 자들 시험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기억을 하시는구만. 그래서 이 결격자들도 여러분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는 있다니까. 이 자들도. 여러분 중에 이제 11가지 사유를 이어서 공부할 텐데 거기에 혹시 해당이 되더라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자격증을 이자가 이제 땄다고 봐요. 근데 결격이란 말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주어지냐가 지금 먼저 써졌어. 그 1번 봐요. 아, 책 좀 딸싹거리지 말고 그 32페이지 봐. 그 맨 밑에 그 1, 2, 3번 자꾸 외워야지. 1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신규로 등록할 수 뭐요? 없다. 등록 동글뱅이. 이 결격자는 자격증을 땄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등록 전이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잘 기억이요. 이런 거 지금 하는데 조금 이따 물어보면 또 모른다니까. 분명히 또. 그 다음에 2번 사원, 임원, 소공, 보조원이 뭐예요? 될 수 없다. 아예 종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등록 전이면 등록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사원, 임원으로서 종사할 수 없다. 즉 이자들은 아예 등록을 안 해줘. 또 소공, 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어요. 고용 전이면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등록이 취소, 필요적 동글뱅이. 그 세 개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니까. 책을 딸싹거리지 말고. 필요적 취소. 자, 등록을 했어 이자가. 근데 등록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는데 등록한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 사유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절대적 취소해버려. 절대적으로 취소 그런 뜻이야. 그러면 결론을 보면 일단 그리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이다. 등록한 이후에 고용 이후에. 그럼 2개월 내 이자를 또 해고해야 해요. 사원 임원도 2개월 내에 다 해고해야 해요. 해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격자들은 중개업에 아예 종사할 수 없게 한다고. 그걸 머릿속에 오바르코를 쳐버려요.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몰라. 잊어버려. 이 오늘 이 효과만 알고 가도 대단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7월 달까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다수요.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아니다니까. 지금은 걱정 말하는 표정이지. 이제 오후 되면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되면 누가 졸쳐놨지 그래요. 그렇게 돼요. 보세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가봐요. 앞 페이지로 가보면 결격의 효과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사유가 이제 하나씩 나오지. 그 사유를 이제 외워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이제 1번은 민법이네. 민법.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나오죠. 제한능력자는 종류가 몇 가지야? 미성년, 피성년, 네? 피한적. 이자들은 쉽게 말하면 법에서는 뭐야? 좀 들떨어졌다는 얘기지. 또라이들. 쉽게 말하면. 그럼 이자들은 다 결격으로 돼 있잖아. 민법. 그러면 피성년이 뭐고 피한정이 뭐고 미성년자가 몇 살이냐 이런 건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그럼 민법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자들은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자들이 언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거기서 몇 가지를 써놨지만 엉뚱한 데 줄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의 미성년 봐봐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거나 거기다 줄체하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결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19살이 돼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로 18살 먹었어요. 미성년이 아니에요. 미성년이죠. 얘들도 혼인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이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년 의제라는 제도가 민법에 있어. 이자들은 성년으로 의제, 간주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애가 애를 낳았어요. 애가. 그러면 자기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친권자를 인정해줘요. 애가 애를 낳아도. 혼인신고 했을 때. 혼인신고 안 한 애가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친권자가 되고요. 원래 미성년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에 가면 성년의제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 민법 시간에도 이건 친족 상속법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제가 아마 민법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법이 민법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강의만 들어도 민법 5문제를 맞춰 지금. 그래서 민법하고 우리가 뭐 공시법을 다 연결돼 있어.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자기들이 살 집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요. 에? 그러면 부모가 따라가서 동의받고 계약을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 민법. 미성년자니까. 근데 민법에서는 혼인신고가 된 애들은 성년으로 간주해줘요. 어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살 집은 임대차 계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취소 못해요. 왜? 성년하고 똑같으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민법 얘기인데 그건 민법 얘기고 우리 법에서는 민법상에 성년의제 제도가 있어도 미성년은 중개업을 못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못해요. 민법하고 반대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1년 동안 줄친데 이게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뭐 통닭집에서 알바하죠. 알바 중개업 사무소에서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은 부동산 사무소에 근무할 수가 아예 없게 해놨어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피성년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민법 다 써놨네. 다 필요 없어.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2번을 봐요. 거기 보면 피한정 피성년은 나오잖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 민법에서처럼. 그럼 결론이 세 번째 줄이야. 저기 봐봐요. 가정법원으로부터 거다 줄자예요.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종료 심판. 그러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언제 중개업을 할 수 있냐 그것만 물어이. 쉽게 말하면 피성년이나 피한정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듯이 반또라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 법률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아직 민법 안 했나요? 했나요? 한 기억만 나나요? 그런다고 좀 처음에는. 아무튼 이 자들은 들떨어져 가지고 법률 행위를 혼자서 못해.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개업 한다고 생각해봐. 섬찟하지. 그래서 아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종료 심판. 즉 그 말은 법원으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재판이 떨어지면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다여의 그 종료 심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파산 선고. 마찬가지. 여러분 파산자. 여러분 파산자 들어는 봤죠? 경제적 파탄자거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럼 이자가 또 언제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 파산자. 파산자가 뭐냐? 사법고시에도 안 나와. 파산자라고 뭐 절차 이런 거 다 연수원에서 공부해. 여러분 시험에 내지를 않지. 그냥 파산자라고 전제해놓고 이자가 언제부터 중개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결론이 거기 2번 봐요. 파산자가 채무 변제를 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 동글뱅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복권 결정이다 동글뱅이 복권 결정. 결정이란 말은 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 그러니까 나를 복권해 주세요. 여러분 파산자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자동 복권이 되는데 내가 빚을 다 갚았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인으로 돌려주세요. 그걸 복권이라고 그래요. 회복할 복자, 이 권리권자의 복권해 주세요. 신청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또 사기꾼 파산도 있어요. 사기 파산. 남의 돈 몽땅 빌려다가 은행 대출 몽땅 받아다가 마늘밭에다가 5만원짜리 다 숨겨놓고, 마늘밭에 그리고 자기는 파산 선고해버리네. 평생 마늘밭에 가서 돈 5만원짜리 빼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사기 파산이라. 그럼 남들은 뭐야, 채권자들 돈 다 뜯겨버렸지. 그러잖아. 영악한 사람들이 많거든. 또 반대로 그렇게 해놓고는 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또 복권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 말 같지 않나요? 자꾸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잖아. 지금. 별의별 사람 다 요즘 웬만하면 얘기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요즘 전국을 봐요. 두 분이 다 대한민국을 다 농단했잖아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를. 부끄러운 현실이죠. 부끄러운 현실. 우리가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대통령이 둘이었는데. 아까 금방 또 인터넷 보니까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 묘가 용인에 있다는 거. 김영삼 씨 대통령 묘보다 7배가 크다는 겁니다. 그 용인시에서 신고도 안 받은 묘라 조만간에 조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지. 최순실 꿈이 이루어진 이 나라가 돼버렸잖아.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인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 죽으라고 됐더니 다연 막 해먹어버리고 이게 막 드러나잖아. 이제 이게 거짓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에서 망신이죠. 망신. 대망신. 정말입니다. 뭐 계속 뭐 방송에서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버티잖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통령은 뭐예요? 법에 처벌을 안 받나요? 여러분 옛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김영삼 전부 때. 내후 외환죄. 법에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그렇죠. 받아야 되거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그리고 지금 막 직무유기, 공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많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복권을 갖다 서류를 또 조작해.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복권 신청. 이게 그러면 복권 신청에도 복권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복권 결정이에요. 결정. 복권 해라는 결정. 재판. 이게 떨어지면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파산자가 뭔지는 몰라도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몰라도 여러분 거기 보면 채무자 해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이제 파산 절차를 쭉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해서 이제 신청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우리가 파산자라고 하는데 이 자들은 경제적 파탄자예요. 그래서 복권 신청을 해가지고는 중개업 못 하는데 복권 결정을 받으면 즉시 할 수 있어요. 그걸 파산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신용불량자, 신용불량하고 파산은 완전히 틀려. 이 사람들은 중개업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건 금융상의 거래만 못하지. 이런 개인 회생 절차라고 있죠. 회생, 파산 가기 전 단계. 이건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거든. 이것도 파산하고 틀려요. 이런 것은 원칙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근데 파산자가 못하는 거지. 나중에 아마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줄친 것만 딱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목차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치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돼가지고 신고립주의, 백인 우월주의, 아웃사이더라고 막 하잖아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아니죠. 보호무역주의 엄청나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무역 장벽을 쳐봐요. 대한민국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런 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서 다 지금 내보내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좀 빨리 정비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지성인의 터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동맹 휴학을 하고 노총, 민주노총에서 또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100만 촛불 시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살아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한 건 시인을 하고 빨리 이런 뭐요? 진정성 있는 것을 보이면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죠.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니까. 오랑캐족이 아니다니까 이 민족은. 지금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뭐 그런 걸 지성의 장이라고 하시면 그자들도 이제 분노를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수능권 나오고 분노를 하고 어른들이 참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도 어른이지 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가 되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지 뭐 우리가 힘이 있나요? 자, 아무튼 그 3번 수형자. 이제 수형자가 나왔어요. 수형자라는 것은 지난주에 얼추 언급이 됐었죠? 수형자가 뭐요? 성이 수시고 이름이 형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수형자. 자, 그 1번을 봐봐요.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딱 끊어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끊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끊고 3년 딱 외우면 돼요. 그걸 하나씩 끊어서 봐. 그 목차를 몇 번 읽어서 외워야 해요. 금고 이상 실형 금고 이상 실형 받고 집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 집행이 면제 그리고 다 3년이래 공통 3년이야 공통. 그러면 거기에 그 1번의 금고 이상은 징역 금고 뭐 그런 말이 나오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형법이 나오니까 쓸데없는 것 괜히 여러분들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냐 그 기간만 외우면 돼. 사실은 기간 이 엉뚱한 거 했다가 다 기간도 못 외워버리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 이게 참고로 이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징역형 금고형 이게 여러분 형벌의 경중의 순서예요.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가면 9가지 형벌이 있어요. 국민이 범죄를 범하면. 그래서 자격, 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까지 있어요. 몰수. 9가지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금고 이상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유의로만 말하는 거야. 이 세 개. 사형은 뭐예요? 죽여버리니까 결격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금고 이상은 결국은 징역형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고냐 징역형이냐 그건 몰라도 돼.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노동을 감해하는 걸 징역, 징용할 징, 불일역 노동시키는 게 징역형이에요. 그럼 금고는 뭘까? 금고. 그렇죠. 혹시 저번주 말했죠? 그렇죠. 금고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사상범들 주로 정치범들. 예, 그래서 그럼 금고가 더 힘들까? 징역이 힘들까? 사람마다 틀리지 왜 그래? 그렇죠. 그래서 금고형이 사실은 더 힘들다고 그래요. 책도 읽기 싫고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청원 작업 나 일 시켜달라고 70% 이상이 다 청원을 한대. 그래야 시간도 빨리 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교도소 안에 징역 금고 받는 거야. 그러면 이자들은 결격이 돼버려요. 결격. 그럼 이제 집행. 자, 여러분 집행이란 말은 여기 봐야 다 이 책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집행이란 말은 뭐야? 교도소 안에 쉽게 말하면 콩밥을 먹는 상태라는 게 집행. 아시겠어요? 이 실형은 집행한다는 것은 교도소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행유예란 말이 나오거든. 바로 이어서.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있을까? 집에 있을까? 집으로 보는 게 집행유예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건 형법의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지. 그래 이게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집행하다가 형기가 다 채워지면 종료됐지. 그럼 집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걸 만기 석방이라고 그래요. 또는 가석방. 기간이 안 됐음에도 미리 내보내요. 또 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법률 변경. 법률이 폐지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사면 대통령이 집에 가라고 하면 나와. 일반사면 국회에 동의받아 또 대통령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교도소 가서.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기간만 외우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는 안 필요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러면 책을 하나씩 보면 자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이번에는. 자 2번 봐봐요. 만기 석방 나오죠.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 집행 종료 거기다가 플러스 3년 써놓은 거야. 3년이 다 걸려. 가석방 두 번째 줄만 봐요. 무기수 필요 없거든. 유기징역 무기수는 나중에 설명하니까. 유기징역은 형기를 정한 걸 유기라고 그래요. 무기는 그냥 기간 제한 없이 교도소에 흉악범들 선고하는 걸 무기수라고 그래요. 유기형을 선고는 가석방 후 잔영기에다 떠올리고 있잖아요. 잔영기. 그리고 플러스 3년이. 그렇게 외우면 돼. 자 하면 고개를 들어야 해요. 줄 치다 말고. 줄 다 치고 오면 설명 끝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징역 금고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된 법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여러분 농지법 위반에도 징역형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위반, 명의신탁 위반, 교통사고, 절도죄, 사기 다 징역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법을 위반하든 간에 징역 금고받으면 결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외워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못 풀어. 이 법이요 모든 법. 모든 법이 대한민국 모든 법. 그러면 A가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절도. 이 형법 위반이거든. 그래서 징역 1년이 선고됐네. 징역. 그러면 결격이 아니고 결격. 모든 법. B는 교통사고를 내버려서 음주운전. 그래서 징역 1년을 받아버렸어. 결격이 아니고 결격. 결격이면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 아까 효과에 써졌잖아. 다 못 온다 했잖아. 그 다음 C는 국가보안법 위반했어요. 국가보안법 들어봤죠? 북한을 찬양 고문했다니까. 김정은이 잘생겼다고.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뚱보 3세라고 해가지고 뚱보라고 하지 말라고 좀 화났어. 김정은. 메시지가 나오잖아. 뚱보 3세. 근데 나는 저 너무 멋지다. 너 이리 와. 찬양 고문. 금고 1년을 선고받았어. 이게 사상범들은 금고형이 차. 결격이 아니야. 결격이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징역 금고형은 아까 어디서 집행한다고? 어디서 집행한다고? 아, 교도소라니까. 그러면 얘들 호텔 모텔에서 하나요? 교도소. 그럼 교도소에서 집행을 좀 당하고 있다니까 1년. 그리고 기간이 채우면 나온다는 거야. 나와서 바로 중개받을 수 있어요? 3년 지나야 해요. 지나야 한다. 그 말이야. 자, 가석방 이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해가 6개월을 살았어요. 아직 6개월 남았어. 교통사고로 5개월 살았고 아직 7개월 남았어. 이게. 근데 이자가 행영 성적이 매우 좋아. 여러분 교도소에도 교도관들이 다 이자들의 행영 성적을 다 판단해요. 그럼 얘가 여러분 교도소라는 개념이 원래 교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 교화 목적이에요. 응보가 아니야. 그럼 이자가 다시는 재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자를 임시로 미리 석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다. 임시로. 그 대신에 또 뭐예요? 사고 칠 수도 있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자 발찌를 채워서 내보냅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지. 특히 성범죄자들 전자 발찌. 또 술 마시고 전자 발찌 끊고 또 초등학교로 달려간다. 그런 게 나오잖아 막 방송에. 그러면 이 가석방을 취소해 버립니다. 미리 나왔잖아 아까 7개월 전에. 그러면 이 형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석방. 임시로 석방 해봤다가 얘가 사회에 잘 적응하면 그대로 기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잔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외워야 해. 집에서 이 사람은 전자발찌 차고 돌아다니는 게 형사하는 거거든. 아직 종료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야. 여기는 만기를 채웠으니까 기간이 없지 잔형기가. 그래서 그냥 3년이야. 잘 외워야 해.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3번에 집행면제라고 되어 있네. 기억반 법률 변경 동글뱅이 법률 변경. 자, 이런 얘기야. 국가보안법으로 이자가 입안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6개월 살고 있어. 지금 가석방하고 약간 달라. 근데 6개월 남았는데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가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했다고 봐봐. 폐지. 법률을 폐지해버렸다니까. 그 말의 기억번. 그럼 법률이 없어 있다는 것은 그 교도소에 지금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봐. 법은 상식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보내줘야 될까? 법은 없어졌는데 끝까지 살려야 될까? 내보내주는 게 합리적이지. 이제 앞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사람이 없는데 이미 처벌 단죄를 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겠잖아. 그리고 법에서도 풀어주라고 돼 있어. 그걸 법률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럼 이자가 그냥 나오겠지. 나오겠지. 6개월 살고 6개월 만에 나오잖아. 남았는데. 그럼 이자는 잔형기를 플러스 3년일까? 그냥 3년일까? 그렇죠. 이게 가석방하고 차이점이다. 법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요. 공부하신 것 같아요. 어디 다니다 소문 듣고 오셨어? 여기 가면 그 선생이 있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합격 제조기야. 이번에 강남 2차 다 합격해보잖아. 거의. 우리 과목에서 하면 90점 다 맞으니까요. 하란 대로만 하면. 그럼 2차는 다 합격해요. 공법 50점만 맞고 공시세법 50점 맞아도 다 점수 남아요. 이 휴작 과목이라 했잖아. 그 지금 하나하나 나가잖아. 지금. 왜 유명한지를 차츰 알게 돼. 여러분 보세요. 난. 우리는 다 이해주로 강의를 하지. 이런 앞자 따고 이런 거 합격 못해요. 다 문제를 꼬아버립니다. 우리 과목은 시험 볼 때는 다 답 같아요. 문제 풀 때 막 흥분의 도가니에요. 다 맞은 줄 알고. 점수 맞춰보면 37점. 이번에도 이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 몇 분이 작년에 떨어진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다 합격했잖아. 얘기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죠. 우리 과목에서 85, 90을 못 맞았어요. 근데 이번 우리 중개사법이 올 시험이 작년보다 좀 어려웠거든. 박스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럼에도 다 85, 90을 거의 넘었다.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해야 돼. 엉뚱한 거. 아, 나도 공부 한 3년, 4년 했어요. 내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니까 3년, 4년을 하지.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1, 2년에 끝내버렸는데 1년에 끝내는 사람이 더 많지. 사실은. 근데 4년, 5년, 6년 된 사람들이 왜 떨어진 줄 아세요? 그분들은 자기 공부 방식을 안 바꾸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그래서 5년, 6년이 10년짜리도 많아요. 진짜. 근데 그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 안 바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제 평생 수건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정확하게 딱 외울 거는 외워야 해요. 자, 법률 변경. 나온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은 필요 없어요.
디귿번 봐봐요. 특별사면. 거기다 3년이라고 써놓으면 돼.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여기 사면은 또 대통령이에요. 광복절 특별사면. 그러면 성탄절 특별사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그럼 나온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일반 사면. 곧바로 동글뱅이. 일반 사면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 동의. 국회가 동의해주기 쉽지 않거든. 하기는 다 대통령이에요. 누가 하느냐,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물어. 제가 용어를 써놓긴 했지만 그냥 참고로 써놓은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언제 풀리냐 이것만 물어본다고. 우리나라 지금 일반 사면 한 적이 없어요.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매우 크거든. 그래서 여기는 즉시 중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러면 특별사면이 더 좋아? 일반 사면이죠? 일반 사면이 더 좋지.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특별히 더 좋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하거든. 그것도 틀리고 와. 이것만 외우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딱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3년이라고 써졌죠. 그 표 밑에 그 3년이 지금 다 걸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네. 바로 집행유예 나오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다 출제해. 유예 기간 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예 기간만 결격해. 유예 기간만 써놔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과실범이거든요.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피해자 합의를 잘 봤어요. 그럼 교통사고는 되게 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너 4년이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망치를 땅땅 두드려요. 집행유예. 아까 집행유예는 뭐라 했어? 집행은 교도소에서 하는데 유예를 하면 집으로 온다겠지.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 실형 안 받고, 실형 받으면 교도소 들어가야 되니까 받기 위해서 뭐 변호사를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행. 그럼 집행유예는 참고로 1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형법에 가면.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이라고. 그래서 2년 받으면 2년이 결격이고 3년 받으면 3년 4년 받으면 4년이 결격이라는 뜻이야. 왜? 그 목차가 뭐라고 돼 있어? 기간 중인자.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 돼. 유예 기간. 간단해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해요. 그래서 그 예를 그 도로교통법을 하나 써놨잖아요. 참고로. 자, 오른쪽 페이지 3번을 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동글뱅이. 무슨 법 위반? 이 법이요. 이 법 위반. 300만 원을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벌금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3년. 그러니까 그 조문을 몇 번 읽어야 돼. 그거. 다른 거 읽지 말고. 자, 제가 방금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라 했지. 어떤 법을 위반하더라도 결격이라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 말은 이 법의 발을 바꾸면 이 법 위반으로 뭘 받으면 벌금. 그것도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물론 징역형 받으면 당연히 결격이지.
아까 모든 법이라 있으니까 이 법, 저 법 다 합해서. 그럼 봐봐요. 아까 이중소속 했었죠.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 했지. 자격증 양도되어 했었죠. 등록증 양도되어. 다 형벌이 뭐였지? 1-1이었지. 무등록만 3-2. 무등록. 그러니까 이 법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던 3-2나 1-1이 우리 법에 있거든. 여기에 관련된 걸로 벌금을 받았을 때 결격이 된다는 뜻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어. 책에는 없다니까. 교통사고 됐어. 여러분 교통사고 크게 내면 벌금 나오지. 교통사고 내가지고 벌금 400 나와버렸네. 피해자 합의하고. 결격이 아니야. 결격이 아니지. 왜? 우리 법이 아니잖아.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됐다니까. 그러죠?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는 있게 돼버려야. 그때는 벌금만 내면 돼. 이 법이라 동글뱅이 치나 있잖아. 우리 법을 위반됐을 때만. 자, 연말연시에 술 먹고 싸웠어요. 어?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하고 반 죽여놨다니까. 폭행하면은 벌금 나오잖아. 치료비 주잖아. 벌금 500 나왔어요. 폭행죄로. 연말연시에. 중개업자들 모임에서 중개업 그 사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지. 왜? 폭행죄니까. 그럼 돈만 내면 된다니까. 이거 화나면 때리라 이거지. 중개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우라병 걸리고. 근데 아까 이중소속이나 자격증 양도돼 이런 걸로 벌금 받으면 중개업 3년 못 해요. 그 얘기야. 일단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자주 해야 돼.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 법에 형벌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 바퀴 빨리 막 돌아야 돼. 이렇게 전체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 벌금 300 딱 머릿속에 오바라코를 쳐버려야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야 다 이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 1번 봐봐요.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3번 봐봐. 목차만 보는 거예요. 등록 취소 후 몇 년? 다 3년이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 후에 다 나올 내용이거든, 뒤에서. 근데 뭐 언급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격 취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어렵게 딴 자격증을 취소하는 사유가 4가지가 앞으로 35주에 나와. 앞으로 3주 후에 여러분들 구경하게 돼. 뒤쪽에서. 자격이 취소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자격증 딸 수 있어 없어? 못 딴다 했지. 시험 못 본다 했잖아. 몇 년 못 본다 했지. 그렇죠? 지난주 했잖아. 시험 3년 못 본다. 기억해야지.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도 취소되면 바로 못 따게 한다 했잖아. 어떤 자격증이든 취소되면 일정한 경과 규정이 있어요. 반성을 하고 바로 못 따게. 우리는 몇 년이라고? 3년. 근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자격증만 못 따는 것이 아니네. 알고 봤더니 결격도 돼버리지. 몇 년? 네? 써줬잖아. 3년 써줬지. 결격은 아까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겠죠. 이 시험도 못 보고 근무도 못 해요. 자격이 취소돼 버리고. 2가지에 걸려. 아까 결격자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지 없었지? 응? 안 알려준다고? 결격자 시험 볼 수 있었잖아. 있었잖아. 있었죠? 근데 결격자 중에 못 보는 자가 얘라니까. 예외 하나 나왔잖아.
이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여러 번 나왔어. 아시겠어요? 얘 빼고는 다 시험 볼 수는 있어요. 서서히 고통이 시작되나요? 고통? 이건 무슨 고통이야? 외워야지. 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3번을 봐봐요, 먼저. 등록이 뭐예요? 취소됐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앞으로 38조에 가면 3주에 다 나와. 등록 취소되면 여러분 3년간 또 중개 못하게 해요. 결격. 외워야요. 자격이나 등록이 취소되면 다 3년이야, 일단이. 근데 거기 2번에 자격정지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3주 후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이 36조에 가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자격정지인데, 여기도 여러분들 내년에 자격증을 따서 소속으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에 위반되면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처벌로. 그러면 그자는 이제 출근하면 안 돼. 그래서 결격이니까. 그러면 거기 목차 봐봐. 얼마 동안이야? 3년이요. 정지 기간 중이요. 정지 기간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 기간만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 기간만. 아시겠나요? 3년하고 기간만. 그걸 구별해야지. 근데 아직 이걸 안 했거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3년 기간 이걸 외워야 한다고. 여기서는 시험 보면 다 여기서 풀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보다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금. 시험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4번은 업무정지라고 나오죠. 업무정지. 이러면 식당도 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걸렸어. 영업정지 받는 거 아시죠? 술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 중개업도 일정한 내용 등에 위반되면 업무정지, 즉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 우리 법이. 그럼 업무정지 받았다. 자, 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5개월 업무정지 받아버렸네. 법 위반해가지고. 그러면 5개월 동안 영업하면 안 되거든요. 문 닫아놔야 돼. 그러면 임대료 나가지. 아니,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럴 바에는 에라이 폐업해버리자. 이런 폐업할 수 있어요. 그럼 식당도 영업정지 받았어. 식당에서 음식에다 마약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마약을 취해서 그 시간이면 다 와요. 그 식당에 아주 줄을 서. 나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집만 찾는 거지, 이제.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 3년 받아버렸어. 그럼 폐업을 하겠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폐업. 그럼 폐업했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등록할 수도 있잖아. 폐업하고. 우리는 폐업에다 등록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개업자들이 업무정지 받으면 바로 폐업해버려요. 그 다음날 또 등록을 해요. 업무정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러잖아. 받으면 폐업하고 그 다음날 등록하면 되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법을 신설했다고. 최근에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폐업을 했더라도 써졌지, 거기 가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겠다. 응? 써졌지? 그리고 업무정지 끝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결격이 되니 얼마 동안 돼? 기간 만. 또 기간 만으로 외우면 돼.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만. 그러니까 이자가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폐업이 됐더라도 업무정지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법이. 자, 그런 얘기. 그래서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것을 업무정지 기간만 이렇게 하시면 돼.
예? 이제 5번. 이제 5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번은 또 별개의 문제. 거기는 봐봐요.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에다 동글뱅이. 업무정지 사유에다 동글뱅이. 사유.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거 딱 꺼내야 해요. 그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출제자도 헷갈려가지고 복수정답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또 전에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 말은 여기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는 뜻인데, 자, 이런 얘기. 자, 갑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대표 있어요. 여기에 임원이 A와 B가 있다고 봐, 이사가. 근데 이 법인이 만약에 13년도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나 썼어요. 한 50억짜리를. 뒤에 나올 내용인데, 여러분 중개업자들이 매매 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중개업자 도장을 찍어야 서명하고, 중개업자는 내가 썼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서명날을 안 해버렸네, 깜빡하고. 여러분 중개업자들은 이 계약서를 사무소에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다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자가 2014년 7월 1일 날 1년 후에 이 사무소에 감독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옛날 텔레비에 보면 안장차고 중개사무소 막 이렇게 감독 나오는 거 봤죠? 투기지. 중개업자들 감독. 그럼 중개업자들이 반갑게 맞이해 문 잠그고 다 도망가버려. 그런 거 많이 나왔지. 9시 2시에. 그때가 좋은 때였지. 부동산이 막 튀어오를 때니까 국민도 좋았고 중개업자도 좋았지. 그래서 걸렸어, 이 사람이. 서명날인 안 한 게 5년간 보관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오면 그동안 쓴 계약서 다 내놓으라고 해요. 봤더니 서명날을 안 한 걸 딱 찾아냈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법인이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아버렸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받았으니 중개업 못하죠.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 임원들, 이사들, 너희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그 조문이거든. 그러면 그때 모든 임원에게 다 묻는 게 아니라 사유에다 동그라미 칠하잖아. 사유 발생. 그러니까 이게 2013년 5월 1일 날, 이때가 이제 사유가 이번에 걸려서 처벌받았잖아, 지금. 1년 전 것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A, B 중에 A는 그 당시에 근무했고 B는 취임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봐봐. 그럼 B는 출근하려고 했더니 업무정지 당했대. 영문도 몰랐지. 그 당시 근무 안 했으니까 뭔 일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야, 작년에 이게 걸렸다, 이번에. 그래서 뭐 2개월 덕분에 쉬어야 되겠다. 안 되는데? 나는 좀 빨리 일 배워서 오픈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결격이 미치면 오픈 못하지, 이제. 근데 우리 법에서는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그랬잖아. 그러면 A는 미쳐 안 미쳐? 미치지? B는 안 미치죠. 얘는 퇴직하고 바로 개업할 수 있지. 또 다른 데가 일할 수도 있고. 근데 A는 지금 사유 발생이잖아. 얘는 2개월 동안 꼼짝 말하는 거지. 다른 데가 일할 수도 없고 중개업도 못하는 거야. 그걸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그러는 거야. 근데 옛날 복수정답 할 때는 처벌 당시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복수정답이 돼버렸어. 처벌 당시가 아니야. 사유 발생. 이건 사례로 내요, 문제를. 사례로.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 목차를 기억하고요. 자, 5번. 이제 사원 임원 중에 결격자가 있으면 안 돼.
아까 서두에 뭐라 했어요? 여기 지난주에도 했는데 사원 임원은 한 명이라도 전원이 결격이면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등록 당시에는 아무도 결격이 없었어. 등록해줬어. 근데 등록한 이후에 B가 파산받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거기에 네 번째 줄을 봐요. 5번에 네 번째 줄만 줄치면 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의 사유를 해소. 동글뱅이. 이 결격을 파산을 복권을 시키든 아니면 해고해버리든 그 말이요. 어떤 사유를 해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법인이 처벌돼요. 그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처벌은 이제 법인이 등록을 취소당해. 아직 처벌까지는 몰라도 돼요. 2개월이나 잘 기억이 있으면 쓰겠어. 그 이사를 몇 개월 내에 없애라고? 2개월. 해소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처벌을 받아요. 아시겠나요? 만약에 그러면 직원, 보조원이 그랬다. 마찬가지예요. 보조원도 파산 받아버렸네. 그럼 얘도 2개월. 아무튼 임원이든 이사든 직원이든 다 2개월 내에 다 해고해야 해요. 아시겠어요? 안 하면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봐봐. 결격자는 무조건 중개업을 다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거 있나요? 왜 나를 보냐고? 있어도 시험은 볼 수 있다니까. 아까 자격 취소 돼가지고 온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그때 자격증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얘기. 이게 결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4장이야. 조금 이제 수월한 내용이 나와요. 좀 쉬었다 하겠어요.